성공투자 기원, 오늘은 최원재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세요. 오늘 개장 전에 체크포인트 꼽아보겠습니다. 화면 보시죠. 동남아시아 러시아 무기 대신 한국 무기 더 쓴다. 글로벌 석유 기업 전기차 충전소 사업 뛰어든다. 중국 리오프닝의 석유화학업계 1분기 손실 축소 전망입니다. 이 가운데서 방산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동남아시아에서 러시아 무기가 퇴출되면서 그 수혜를 우리나라가 가져갈 수 있다. 영국 이코노미스트에서 지난주에 보도를 하면서 국내에 전해진 소식이죠. 어떻게 봐야 될까요? 네, 일단은 지금 동남아시아에서 기존의 러시아 무기들을 가장 많이 구입을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국내산을 더 쓰기 시작하는 것으로 좀 보고 있어요. 동남아시아에서 러시아산 무기가 우크라이나 이제 전쟁 이후 이제 위축되면서 한국이 이제 이 지역 최대 무기 공급자로 부상을 했습니다. 최근 5년간 한국산 무기를 가장 많이 수입한 상위 세계 국가를 보면은 이게 글로벌 전체인데 필리핀, 인도, 태국 등으로 동남아시아에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. 그동안 이제 동남아시아가 러시아산 무기를 가장 많이 쓴 이유는 결국에는 러시아산 무기가 강점을 가진 게 좀 있었어요. 뭐 첨단 무기이지만은 가격이 싸다라는 그런 메리트가 가장 컸는데,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러시아산 무기를 계속 살 경우에는 국제 평판이 나빠질 것을 우려하면서 지금 축소하고 있고요.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무기의 성능이 기대에 못 미치면서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러시아산 무기를 좀 줄이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랑 뭐 중국산을 쓸 수도 있는데, 근데 우리나라 걸 더 쓰는 거는 이제 중국산보다 결국에는 성능에서 중국산 무기가 신뢰도가 높지 않기 때문으로 보고 있고요. 우리나라 관련주들, 방산 업체들은 계속적으로 동남아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점유율을 계속 늘려갈 것으로는 보고 있습니다. 역시 뭐 가성비가 우리나라 무기들이 좀 좋고 그런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. 네. 역시 관련주 빅4 봐야 되는데 하나에어로스페이스, 그다음에 한국항공우주, LIG 넥슨, 현대로템까지 전체 다 좀 보면은 먼저 하나에어로스페이스부터 잠시 보면은요. 뭐 방산주들 중에서는 제일 주가 움직임이 좀 견조하지요. 견조하고 지금 10만 원 고점 갔다가 지금 좀 내려오는 모습인데, 역사상 최고가는 월봉 보시면 2008년도에 연봉을 보면 2010년도에 기록한 12만 원입니다. 뭐 일단은 10만 원 선 찍었기 때문에 한 번 더 정고점 테스트는 좀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. LIG 넥슨 잠시 보면 요즘 상당히 부진합니다.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빼고는 제가 뭐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, 그러나 뭐 어떻게 보면은 실적에서는 계속 나올 것이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면 빠질수록 가격 메리트는 좀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, 한국항공우주는 최근에 조금 반등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완전히 뭐 바닥권을 탈피했다라고 보기는 뭐하고 조금 횡보하면서 저점 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현대로템도 마찬가지고요. 현대로템도 조금 그나마 좀 덜 빠지기는 했지만 올라가지도 못하는 모습, 횡보하는 모습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. 뭐 저가 매수는 유효하다, 저는 그렇게는 보고 있고요. 뭐 전체적인 시장이 만약에 안 좋아지면은 기존에 빠졌던 것들은 좀 버틸 수 있지 않나, 그렇게 보고 있어요. 네, 현대로템,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바닥 확인해주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지지력을 어느 정도는 보여주고 있고, LIG 넥스원은 하락 추세, 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그래도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. 최근에 뭐 중국과 미국의 대립뿐만 아니라 러시아에서 또 벨라루스의 핵 배치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아직은 벨라루스의 핵을 배치한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미국에서는 우리나라, 한국의 핵 재배치도 고려해야 되는 게 아니냐, 이런 얘기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. 전 세계적인 지정학적 리스크 계속되는 가운데 동남아시아에서 러시아 무기가 퇴출되고 있습니다. 그에 따른 방산주의 전망 들어봤고요. 이어서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. 글로벌 석유 기업 전기차 충전소 사업 뛰어든다. 탈탄소, 탈석유 하게 되면서 또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한 게 석유 기업들 아니겠습니까? 네. 네. 뭐 지금 결국에는 전기차 시대로 이제 가잖아요. 지금 예. 10대 중 1대 정도가 전기차 팔리고 있고, 결국에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뭐 석유 기업들은 이제 주유소 사업을 어느 정도는 계속적으로 뭐
기존에 있는 거는 이제 내연기관차가 없어질 때까지 하겠지만 앞으로 전기차 충전소 사업을 더 확대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렇게 이제 목표도 잡고 있어요 실제로. 뭐 글로벌 석유 기업이라고 그러면 쉘도 있고 그다음에 영국의 이제 브리티시 페트롤리움도 있는데 이 두 개 같은 경우 먼저 쉘을 본다면 25년까지 지금 현재 한 42,000개 정도 전기차 충전소가 있는데 지금 10배 이상으로 25년까지 50만 개까지 좀 늘리는 것으로 지금 목표를 하고 있고요. 네. 그다음에 영국 석유 기업인 브리티시 페트롤리움 같은 경우에는 역시 뭐 2030년까지 좀 계획을 제시를 했는데 전기차 충전소에 10억 달러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현재 지금 2만 개 충전소를 갖고 있는데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10만 개까지 확대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 그렇게 보면은 2030년까지 5배 정도 더 늘어나는 것이죠. 역시 뭐 전기차 충전 관련 기업인 좀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 기업들 휴맥스 홀딩스도 있고요. 그다음에 뭐 디스플레이텍, S트래픽, 원익 P&E 요 정도 들 수 있는데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하면은요. 휴맥스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뭐 정고점 테스트가 이제 나올 것으로 보고 있죠. 지금 차트 보시면 일봉 차트인데, 네, 지금 금요일 날에도 큰 폭으로 상승했고요. 디스플레이텍 또 지금 바닥권에서 바닥이 아니죠. 지금 주가 빠졌다가 다시 리바운딩 과정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, 그다음에 원익 P&E 한번 볼까요? 원익 P&E도 전기차 충전 관련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데. 주가 흐름은 이제 바닥권에서 계속 횡보를 하고 있는데 좀 올라갈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보고 있고, 그 다음에 S트래픽까지 좀 보면은 S트래픽도 원익 P&E랑 차트는 비슷합니다. 요 정도 선에서 요 4개 정도 기업 보자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쉘은 2025년까지 5배, 10배 성장인가요? 네. 10배 성장이 예고되고 있고 또 다른 기업들은 좀 더 중장기적으로 5배 성장까지 예상이 되고 있는 분야 전기차 충전소입니다. 전기차 충전소 또 가정용 또 식료품점의 주차장에 들어가는 전기차 충전소까지 네, 곳곳에 전기차 충전소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. 다음 마지막 보시죠. 중국 리오프닝의 석유화학업계 1분기 손실 축소 전망입니다. 네, 1분기 손실이 줄어들면서 석유화학 쪽에 턴어라운드 기대할 수 있을까요? 네, 일단은 뭐 아직까지는 기대 못 미치기는 하지만 점점 더 이제 어떻게 보면 스프레드, 즉 마진이죠. 마진이 좀 확대되고 있고 그런 거는 이제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1분기보다는 2분기가 좋을 것 같고 2분기보다는 3분기, 3분기보다는 4분기,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조금 더 계속적으로 실적 개선이 좋아질 것이다. 그렇게는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. 제가 결국에는 중국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 때문인데 3월 석유화학 업계 주요 제품 스프레드가 지난해 말 대비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. 하나하나 좀 보면 ABS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말보다 약 8% 정도 지금 현재 상승했고요. 그다음에 폴리프로필렌이죠. PP라고 하는데 지금 이거는 약 5% 정도. 그다음에 PVC는 약 10% 정도 상승했습니다. 지금 3월 중순서부터 아시아 시장을 중심으로 스프레드 회복이 좀 가시화되고 있다. 그렇게 보고 있고요. 올해는 여전히 뭐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서 큰 폭의 실적 개선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지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1분기에는 손실폭을 좀 줄일 전망이고 하반기는 더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관련주 좀 보면 대표적으로 몇 개만 좀 보겠습니다. LG화학하고 뭐 롯데케미칼, 금호석유, 그 다음에 대한유화 요 정도 보면 될 것으로 보는데요. 일단은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2차전지 소재 쪽하고도 이제 같이 엮여 있기 때문에 네. 주가 흐름은 괜찮습니다. 저가 매수는 뭐 좀 빠지면은 뭐 한 65만 원대는 뭐 충분히 막 다시 박스권 하단으로 좀 보고 있고요. 그 다음에 롯데케미칼은 보시면은 유상증자를 이제 작년에 했죠. 대규모 유상증자를 했는데 주가는 좀 버티고 있는 모습인데 뭐 물량이 많다 보니까 저는 그다지 썩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. 지금은 버티고 있지만은 향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. 조금 보수적인으로 좀 보고 싶고. 네.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도 영업이익이 많이 좀 줄어들었죠. 영업이익률도 좀 줄어들었고 그러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지 못하고 결국 넓게 보면 또 박스권이다. 그렇게 보고 있어요. 빠지면 사고 많이 오르면 판다. 아직 화학업종들은 전체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대한유화도 마찬가지고요.
섣부르게 화학업종에 대한 것을 뭐 기대를 가지기보다는 점점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. 매분기 실적 개선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체크하면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. 일단 전망은 전망일 뿐이다. 저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네, 최원주 전문가님 유상증자 한 기업은 좀 기피하는 게 더 유리하다는 의견을 항상 주시는데요. 롯데케미칼 그렇고요. 나머지는 박스권 하단에서 공략하자는 전략 석유화학조 세우고 있습니다. 성공투자 기원이었습니다.